자, 이제 조직행동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진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계절학기는 일단 중간 기말 빼고 14번, 그죠? 그래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15번, 16번 정도 할 텐데요. 제가 진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오른편, 그죠? 제 쪽으로 말할 때는 제 왼편에 지금 그 뽀로로 캐릭터들이 있죠? 패티하고 여러분들 뽀로로 캐릭터 아세요? 패티랑 그 다음에 에디, 그 사막 여우, 귀가 큰 사막 여우가 에디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뽀로로죠. 요 인형의 개수대로 챕터가 중요하다. 뭐 3개면 매우 중요하다. 2개면 보통이다. 하나면 덜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배경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이제 1장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장이 없긴 한데 조직행동 전체에 대한 개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공부 좀 복습 좀 해보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그 펑셔널 유닛, 조직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때 7페이지인가요? 1장이 아니고 어펜딕스죠. 어펜딕스에서 그 7페이지에 나왔던 조직도를 보면 그 사업부가 A, B, C, D 4개가 있고 각 사업부별로 기능 단위 부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부서, 재무회계 관련 부서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운영에 관한 부서들, 그리고 인사부서, 이런 이제 일반적인 4가지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부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재무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죠. 재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 자금의 운용 및 조달. 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니까, 그죠? 조달하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 형태가 거의 90% 정도 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혹은 회사채, 본드를 발행해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어떤 경우에는 뭐 토지를 판매해서 팔아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회계는 자금의 흐름이나 상태에 관련된 것들을 적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바로 재무회계 부서다라고 해서 많은 조직에서 재무회계 부서가 이제 돈에 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는 해당 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넓게는 무슨 영업 관리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회사 형태나 조직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2.1이 될 수도 있고 3.1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사회과학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이 생산하는,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품질이 일정 수준 올라와 있어야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생산 쪽은 우리가 보통 생산 관리 그랬을 때는 제품에 대한 관리라고 하시면 좋고요. 운영이라고 하면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부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맨 앞에 1장 맨 앞쪽에서 인사조직의 분류 얘기할 때 다뤄봤지만 또 특히 중요했던 분야가 있었어요. 리텐션에 관한 부분, 유지. 그래서 이를테면 HPI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인디비주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핵심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성과라고 하면 역량과 무엇을 업적을 파악한다. 그래서 역량과 업적이 높은 핵심 인재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슈를 했어요. 9개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경영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억하실 때는 POLC, 계획, 플래닝, 조직화, 오르거나이징, 지휘, 리딩, 통제, 컨트롤링 해가지고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4가지 단계. 우리 김장 담그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김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마치고 저번 주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CSR과 CSV.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개념은 기업의 이윤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윤 창출이라는 것은 해당 조직이 속한 사회에서 이윤 창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원하고 사회에 일정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었고, 이에 관련돼서 우리가 CSV도 배웠었죠.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가 같아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 콜롬비아에서 일하시는, 콜롬비아에서 커피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동서식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앞으로 변화될 여러 가지 산업별 특징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시대에서 조직행동에서 이슈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지닌 역량에 집중해야 된다.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시간이 좀 많으면 복습을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됐는지 조금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는데 대원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온라인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은 거의 매일같이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보실 테니까 그래서 밀리지 않도록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1장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Organizational Behavior.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직 행동이라고 하죠. 이거 앞으로 줄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OB. 올드보이가 아니고요. 영화 제목 아니에요. 이런 개그는 안 하려고 했는데 O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직 행동. 그래서 조직 행동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OB라고 쓸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조직 행동.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 행동의 정의,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어요. 자, 제가 계속 이번에 한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림으로 계속 그렸죠? 요 그림을 잊지 마세요. 구성원의 행동이 조직에 뭐에 영향을 미친다? 자, 퍼포먼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성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동. 그래서 조직 행동을 정의하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냐?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갖다가 파악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구성원들이 지닌 성격, 퍼스널리티. 주로 성격 얘기할 때 심리학에서 퍼스널리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캐릭터라는 말도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퍼스널리티를 많이 쓰고요. 우리 조직 행동도 심리학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용해서 조직 행동에 관한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성격 그럴 때는 캐릭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퍼스널리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지닌 예를 들면 밸류,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지닌 애티튜드, 태도, 그리고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 퍼셉션,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 느끼고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우리가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행동 그러면 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구성원들의 행동 중에서 근무 태도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에 매일 늦고 결근이 잦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졸고 있고 이탈을 많이 한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뭔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가치관이 일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삶, 예를 들면 뭐 재밌게 논다든가 즐겁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근무 태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직행동의 목적은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 3페이지 내용은 되게 멋있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음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물음표에 관한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데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성격서부터 그죠? 가치관, 그리고 태도, 지각까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왜 구성원들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와 그 다음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통제. 사람이 사람을 통제한다는 건 좀 웃기죠. 근데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있어요. 관리와 통제라는 말을.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인간이 모두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따가 공부를 하겠지만 인간 존재에 관한 얘기는 레셔널. 우리 레셔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보여요. 합리적인, 뭐 이성적인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성적이면 기계 같죠. 감정도 없고요. 그죠?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고 사실 이성이 너무 강하면 흔히들 말할 때 우리가 인간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직행동에서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조직행동 분야에서는 이런 입장으로는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으로 보냐면 인간은 소셜, 사회적인 존재다. 그죠?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거.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친구들과 그 다음에 기타 지인들과 즐겁게 시간 보낼 때 상당히 행복하잖아요. 기쁠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그들에 의해서 상처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더불어 사는 사회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텐데 뭐 아침에 들으시는 친구들 있고 저녁 때 혹은 점심 때 들으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졸릴 수 있죠. 밤늦게 수업을 듣다 보면 그죠? 그런 경우에 자고 싶은 거, 욕구가 있는 존재를 우리가 바로 내추럴이라는 말을 써요. 자연적인 존재. 이렇게 볼까요? 자연적인 존재. 예. 그래서 조직행동에서의 기본 인간에 대한 존재는 바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요건 기계적이라는 말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셔널하다라는 거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인 존재고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면 그죠? 여기에 물음표에 해당되는 게 레셔널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다 이성적인 어떤 특징의 바탕을 둔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자들이 구성원들의 행동을 갖다가 관찰, 통제, 관리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워도 되죠? 자, 결론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이 성과, 그죠? 성과를 높인다라는 거죠. 성과를 우리가 뭐 제고한다. 이 제고는 높인다는 뜻이에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시했냐면 이 말을 썼어요.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하면 조직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볼까요? 조직 유효성. 우리가 유효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효하다. 유효하다. 잘 스무드하게 매끄럽게 흘러간다. 그죠? 유효하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조직이 유효하다라고 하면 거의 유사한 단어로 그죠? 조직의 퍼포먼스, 성과가 나타난다. 성과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구성원들의 근무 태도가 좋다. 혹은 구성원들이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를 열심히 한다. 그죠? 우리가 성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재무적인 성과, 그죠? 뭐 매출액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의 근무 태도가 좋다. 혹은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 이런 것도 다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좀 더 와이드하게 이야기했을 때
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는 말을 써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effectiveness에 대한 협의적인 개념, 협의, 좁게 본다는 개념이 바로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찌됐건 간에 조직 유효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뒤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조직 행동이라는 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그죠?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조직 유효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그 말을 일일이 다 외우실 건 없고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갖다가 풀이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3페이지에 정의된 대로 조직 행동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요. 우리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울까요? 출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해당 그렇죠 주차 우리 이 클래스 보면 1주차, 2주차 돼 있는데 그 날짜에 맞게 수업 들으시면 돼요. 꼭 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뭐 조금 부족하면요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들으셔도 되니까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많은 이메일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낼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지만 많은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메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은 메일을 이제 답장 보내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셔서 보시면은 뜰 거예요. 모르시면 메일 보내서 물어보셔도 좋아요. 혹시 안 보인다고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4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라고 할 때 보세요. 지금 이제 좀 기자재가 발달하면 이 빔 프로젝트로 우리 4페이지를 여기다가 딱 쏘면 그죠? 이게 딱 보일 텐데 바탕이 또 하얘서 그죠? 처음에 그래서 칠판을 구입할까 그렇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읽으면서 들으세요. 제 말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4페이지 보셨어요? 우리가 따로 예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세요 그러는 것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그 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번 보시죠. 이거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조직행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의 입장은 누구냐? 누구 입장이냐? 누구 입장이냐면은 철저하게 매니저 입장이에요. 관리자 입장이에요. 물론 구성원들의 입장도 있긴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를? 구성원들. 관리자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 맨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그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페이지에 4페이지에 그림 보면은 매니저 앤 팀 리더 리스판서블 그죠? 관리자나 팀의 리더들은 그저 리스판서블 책임이 있다. 뭐에 책임이 있어요? For achieving organizational result 그죠? 조직 결과에 대해서 그죠? 조직 결과를 achieving 이제 얻는 거 그죠? achieve하는 것에 업적에 있어서 얻는 것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다.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그죠? 그러니까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결과라고 하면 조직이 그야말로 어떤 과업을 수행해서 나타나는 결과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얼만큼 만족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 그죠?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죠? 그야말로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철저한 관리자 입장이니까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이 중요하네요. 인디비주얼.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죠? 개개인에 대해서 거기 보면 언더스탠딩과 매니징이라는 말이 있죠.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이라고 해요. 어떤 부서의 팀장이다. 부서원들이 한 7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7명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성격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그죠? 예를 들면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원들에게 회사 일이 급하다고 야근을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근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전제는 뭐다?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구태여. 그죠? 지시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인간이 조직 구성원이 어떤 존재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셜하고 내추럴한 존재다. 그죠?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근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언더스탠딩, 그죠? 매니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 말이 나오죠. 팀과 그죠? 소셜 프로세스. 팀과 사회화 과정. 이 말 중요해요. 사회화 과정.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 오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저도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때 이제 2월 달이죠. 우리 신입생들은 요번에 그 신입생들 뭐라고 하죠? 요새 세터라고 하나요? 저 때는 해오름식이라고 했는데 세터에 가서 과의 분위기를 익히죠, 그죠? 우리 과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저도 막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이 과가 대학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상경계, 그죠? 상경대학의 경영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구호를 막 외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국외대, 민족상경, 자주경영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막 부르면서 구성원들과 같이 동화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그죠?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서 이 그룹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 들어가서 사회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화라는 말을 좀 이야기를 하면 사회화 과정이나 소셜라이제이션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회화 과정이나 소셜 프로세스나 사회 소셜라이제이션이나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화가 된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죠? 조직의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죠? 거듭나는 것이다. 구성원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입사원 이제 처음에 교육 훈련 받을 때 뭐 극기 훈련 같은 것도 막 하고도 그래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멤버십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우리 학교에 맞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사회화는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을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 단순하게 구성원들이 뭐 개인의 행동들, 그죠? 관리자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 개인들의 특징만 이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개인 조직 구성원들이 이 사회화가 되는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집단이라는 거는 뭐냐? 구체적으로 팀이 많아요. 이 팀이 어려우면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조직 내에 있는 부서, 우리 앞에서 기능 단위 부서 배웠죠. 펑셔널 유닛, 뭐 마케팅 부서, 인사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생산 부서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런 부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과에서 아까 제가 해당 소속 학과에서 사회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조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능 단위 부서라고 할 수 있죠. 뭐 경영학과다, 뭐 스페인어과다, 그죠? 뭐 영어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죠? 그래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조직 구성원으로 거듭날 때 뭘 흡수하느냐?
조직의 어떤 분위기를 흡수한다. 오르거니제이션 클라이밋이라고 해요. 분위기. 어떤 뭐 조직의 기후다. 뭐 이러면서 나는 뭐 세계 지리를 잘해서 일단 노래 하시면 안 되고요. 분위기로. 그죠? 분위기. 그죠? 우리 학과 분위기는 이래. 외대의 분위기는 어때요? 전반적인 분위기. 인터내셔널. 그죠? 국제적. 글로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또 그 개별 학과로 들어가다 보면 특징들이 또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개개인의 특징.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개인의 특징, 조직 구성원들의 특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팀과, 그죠? 팀이라는 거는 그룹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해요. 거의 같은 의미로.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 소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제약에 좀 걸려서 바로 세 번째 거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칠게요.